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사회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파이썬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세션을 맡아가지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숫자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실까요? 어, 혹시 MBTI 중에 P이신 분 계실까요? 저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도 P인데, 무계획이 계획인 P인데, 오늘 이 자리에는 계획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는 빛의 속도인데, 이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제, 3년 전에 2021년으로 돌아갔다 와보겠습니다. 예, 저입니다. 2021년에 저인데, 어, 반갑습니다. 저는 발표자 황이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파이썬을 공부하면서 인공지능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서 제 소개를 하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본 결과를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운딩 박스는 사람으로 82%의 신뢰도를 갖고 정확히 인식을 한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보시면은 객체 탐지를 할 때 객체들이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객체들을 겹칠 때 가장 큰 신뢰도를 가진 객체를 선택하는 게 LMS라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가운데 객체를 드레스로 인식을 했 결과입니다. 제가 제목을 파이 펜슬이라고 결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는 펜을 자주 사용하고 글을 쓰는 작업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파이썬을 포함해서 모든 끄적이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네, 앞서 보여드린 백제 탐지 결과와는 조금 다른 사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글씨라서 가운데 보시면은 핸드백, 가방으로 인식했는데, 네, 인공지능이 핸드백으로 학습 데이터를 미리 배워서 가방으로 인식한 결과입니다. 이제 사실 이거의 정답은 답안지인데요. 이제 앞으로 더 추론 능력이 뛰어난 AI 서비스가 나온다면 제가 들고 있는 객체가 핸드백이 아니라 답안지라는 것을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거는 답안지가 왜 이렇게 많을까 궁금하실 텐데, 당시 3년 전에 제가 본업과 같이 채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법학 시험에 대한 채점 아르바이트였는데, 시험은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고, 그 중에 이 세법학 과목은 1부, 2부가 있어서 총 3시간 정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를 모아서 채점을 진행하고 점수를 취합하게 되는 과정을 제가 맡아서 업무를 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진행한 채점 업무는 어, 그 수기로 채점하는 게 큰 일이었는데요. 저 수기 채점을 하면 한 부당 2,000원의 수당이 들어오는데 당시 소득으로 잡힌 서류를 저 우측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종합소득금액 명세서라는 건데 이제 5월 달에 작성하시게 되는 거고요. 사업소득이 11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관련 비용이 230 정도 잡혀 있고 이제 소득은 비용을 차감한 거니까 합쳐서 이제 총 금액은 350만 원 정도고 이걸 역산하면 그 당시 내가 3개월 동안 1761부나 채점을 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그러면은 이 한 부당 제가 투입됐던 시간은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 마음속으로는 10분 컷 해야지 이랬는데 최소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한 30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채점에 걸린 총 시간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1761부에 30분을 반영하면 880시간,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양으로만 찾아보면 페이지 하나에 16페이지를 한 부다
16페이지가 들어가고, 한 페이지당은 22줄이 있고, 한 줄에는 보통 수강생분들이 20자를 글을 쓰니까, 한 7,000자를, 인식하게 되는 결과였죠. 그걸 뭐 바이트로 계산하면은 2,400 정도 되는데 굉장히 작은 용량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제가 아무리 느긋한 성격이라고 하지만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었던 대안이 없었을까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같은 걱정을 좀 해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갖고 계시죠? 우리 모두의 파이썬입니다. 당시 가장 핵심이 되었던 작업이 수기 채점하기인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 단계고 두 번째는 채점 단계입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이 있을지 좀 먼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컴퓨터가 사진을 글자로 인식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이 작업은 사람이 눈을 통해 빛을 처리하는 단계를 생각해 보시면 꽤나 비슷합니다. 저기 있는 뭔가 깨달은 파이몽이라고 불렀는데 파이몽을 인식하는 단계를 생각해 볼게요. 파이몽의 빛이 제 망막세포에 수용되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수용된 전기 신호의 빛이 어떤 시신경을 통해 뇌 시각 피질로 전달이 되고 그 신호와 관련된 뇌 영역에서 그 신호를 사물로 인식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 저기 파이몽이 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OCR이 있습니다. 광학 문자 레코니션, 인식 기술인데, 이름 그대로 인식 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중요한 기술입니다. OCR은 1985년도부터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기술로 입력 이미지를 흑백으로 변환하고 글자의 윤곽을 찾아서 결국에는 글자 데이터를 뽑아내게 되는 그런 기술이고요. 근데 실제 시험 현장을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시험이 종료되면 모든 수강생들이 카메라를 꺼내서 채점지를 촬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지를 더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반드시 성인적으로 구현되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인식 단계에서 딥러닝 기술 기반한 MLKit API를 사용한 앱 개발을 먼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단어도 익숙하실 텐데 입력값이 들어와 출력될 때 사람처럼 사고하는 컴퓨팅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패키지도 배포하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봤는데 제가 이제 초보 개발자라 패키징도 못하고 핸드폰에서 카메라가 인식되는 단계까지는 구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제 답안 데이터를 샘플로 해서 채점을 진행한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들만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정확하게 한글을 잘 분석해 준 것이 구글 MLKit API 결과였습니다. 혹시 여기에 오타 하나 있는데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오타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균 계산인데요. 아주 안타깝죠. 오타 딱 하나. 그래서 제 첫 번째 고민은 인식 단계에서 한글 OCR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이제 카메라를 사용하니까 모바일 운영 체계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도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요즘 거대 언어 모델, AI 언어 모델, GPT나 클로드 같은 서비스도 비교를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생성형 모델이다 보니 각 블랙박스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자요. 키위라는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한 문장을 한 예제를 보면은 맨 우측에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저 NNG라는 거는
일반 명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토큰화된 일반 명사가 가장 의미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서 채점을 진행을 했습니다. 쿼리 앞 단계에서 받은 저 토큰을 인베딩 시키기 위해 벡터화 시키는 과정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인베딩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끔 수치화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결론은 제가 세 가지 단계를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를 사용해서 글자를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키위 형태소 분석을 해서 키워드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그 유사도를 기반으로 점수를 산정을 해본 결과 평균 점수가 한 33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합격순이 60점인데 이러면은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점한 수강생들은 다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대안을 살펴본 결과 법률 지식이랑 모범 답안 등을 더 고려해서 채점을 수행할 수 있는 라마 모델인 라그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적용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라그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있던 딥러닝 모델에서 더해서 내가 진짜 찾는 정보들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R은 이제 리트럴 문서를 분석해서 허리를 더해서 글을 생성한다. 그래서 라그다. 라고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인베딩 작업이 필요한데, 추가로 검색된 정보를 바탕으로 응답을 주게 되어서 최대한 유사성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적용해본 건 아닌데, 랭체인이라는 게 있는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해주는 그런 작업을 추가를 하면은 더 세심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려면은 자주 쓰는 허깅 페이스를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여기서 CDE라는 인베딩 기법도 있거든요. 아까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월드 투 벡터라는 그 구글에서 만든 인베딩도 있지만 전통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괜찮은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 세법화 1, 2부라는 큰 문서를 다뤄서 채점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유사도를 기반으로 콘텍스트 기반의 그런 인베딩 기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CD를 적용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인베딩 결과값을 채점을 제대로 하려면은 DB가 필요한데요. 그 벡터 DB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 했을 때 그 국립국어원의 온용어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그 사전에 지금 제가 방문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쉽지만 한 번쯤 방문을 해서 본인이 궁금하신 단어들을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카테고리별로 나오고 제가 예를 들면 앞에 부가세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 내 카테고리 안에 부가가치세 정의라든가 다른 컨텍스트 다른 분야에서 해석하는 그런 의미들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허깅 페이스의 한국어 모델, 커뮤니티를 여기 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이제 여기 한번 이 커뮤니티에서 제가 가진 측정 모델을 가지고 참여해 볼까 했는데 성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일단 다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라마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저렇게 프롬프트를 법률 정보를 기반으로 핵심 키워드를 선택해서 모범 답안과 얼마나 유사한지 채점해줘. 이렇게 진행하셔도 길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 저거는 구체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크게 계획했던 프로그램 앱 서비스를 완성을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원하는 저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에이전트에게 어떤 태스크를 주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이게 완성이 되면은 저 에이전트 24처럼 로봇이 저를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공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채점 분야에 있어서 공정이라는 것은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의 체력적 한계와 같은 여러 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렇게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몇 년 전에 일부 과목의 일부 학생의 채점지가 이러한 이유로 0점 처리가 된 사건이 있었던 게 떠올라서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그 사건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번 파이콘 참여를 계기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저희 책임을 다해서 발표를 열심히 준비해보자 했지만 좀 미흡했던 것 같지만 결국엔 이게 파이텐3라는 서비스까지 구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많이 배웠고 일단 구상한 것을 구현해보는 걸 시연을 제가 해봤는데 문자로 HTTP를 호출을 하고 거기서 서버에서 처리를 해서 다시 문자 SMS로 값을 돌려주는 그런 거를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거는 트윌로라는 그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려달라 이렇게 메일이 와가지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발표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남은 파이콘 행사가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